부산이 당당하게 커피 도시라는 명칭을 얻게 된 데에는 아마 이분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년 넘게 부산에서 커피를 만들고 개발하고 계시고요. 2019년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1위를 한 모모스 커피의 전주연 바리스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도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챔피언 전주연이기도 하고 부산을 지키면서 커피를 하고 있는 바리스타이자 모모스 커피와 함께하고 있는 전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방송국 오시기 전에도 커피를 마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직접 내려 드시고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아침에 이제 저희 영도 커피바를 들러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오는 길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도착을 했어요. 대표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뭐 라떼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따로 뭔가 가린다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블랙 커피류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 에스프레소나 필터 커피, 핸드드립 커피들을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왠지 대표님이 그걸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커피의 섬 영도에 오픈을 하셨다고요. 네네. 저희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영도 커피바를 오픈을 했고요. 사실 매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는 저희 본점에서 있었던 생산 기반 시설들이 전부 다 영도로 이전을 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커피를 생산하는 공장에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 영도 그 지점에 가면은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죠? 저도 이게 저희가 따로 그림을 그렸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건물 그리고 이 공간을 알게 됐을 때 이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구헌주 작가님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카를 그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그림이 제 동생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익숙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저도 뭔가 친숙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뭔가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좀 친근함이 있는 그림이고 사실 저희가 이 15년 만에 이 공간으로 저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보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공간이 생겼고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아름답거나 아니면 뭔가 신소재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뭔가 이 신소재와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 욕심이랑은 조금 뭔가 조화롭지 않은 다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찾던 와중에 이 구원주 작가님도 저희랑 똑같이 온천장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일을. 네네네. 그 부산에 온천장에 있는 온천천이 있는데 그 다리 밑을 똥다리라고도 부르거든요. 거기에 되게 일러스트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고 지금은 또 글로벌하게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천장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하게 성장한 작가님이다 보니까 우리의 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자재들이나 외부의 욕심을 내지 않고 이 그림을 잘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아마 저희 영동 공장 오시면 그림 외에는 바깥에서는 별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림이 원래 그려져 있던 거를 그대로 살려두셨기 때문에 이 그림이 모모스 커피의 덕을 보는 게 아닌가, 또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새는 모모스 커피처럼 부산에 좋은 카페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모모스 커피는 별다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바리스타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오셨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저는 2007년 처음으로 이제 커피를 만드는 걸 해봤고요. 그거 있잖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로망, 뭔가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는, 그쵸. 저도 그렇게 시작을 아르바이트로. 했었고. 맞아요. 파트타임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대표님 하기까지 네네. 정말 탄탄하게 쌓아오신 것 같은데 15년 정도 커피를 네. 바라보고 사셨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부산 커피의 맛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셨을까요? 네. 제가 처음 이 커피 산업에 들어왔을 때 전국에 카페 수가 5,0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적은 수인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부산만 해도 그 정도 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카페의 수가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매장 수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어느 카페에 들어가도 대부분 맛있는 커피들을 좀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커피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카페 투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그 공간을 꾸며놓은 그 인테리어 분위기 그쵸.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모모스 커피도 그렇고 요즘 카페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를 좀 자주 본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특별한 것 같긴 한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정확히 어떤 커피일까요? 요거는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좀 더 객관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정해놓은 80점 이상의 커피 그리고 뭐 결점두가 없는 이런 약간 좀 전문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단순하게 고품질의 커피를 떠나서 이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커피를 생산하고 또 커피 프로듀서들이 더 나은 삶을 좀 영위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겨난 게 또 스페셜티 커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공정무역의 느낌처럼 네네.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득이 갈 수 있도록. 네네, 맞아요. 그래서 공정무역보다는 조금 또 다른 의미이긴 한데 네. 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네. 이런 스페셜티 커피도 있지만요. 요새는 커피 종류가 진짜 많아졌어요. 맞아요. 최근에는 뭐 복숭아 향, 초콜릿 향이 나는 드립 커피도 내려서 마시고 달달한 에스프레소 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커피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새롭게 있었던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뭔가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커피 문화가 좀 더 잘 자리 잡아가고 있고 커피 소비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해지고 나면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엔 단순하게 카페인으로 섭취했었던 커피라고 한다면 이제 일상 속에 이제 녹아져 있게 되고 내가 마시는 커피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향과 맛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지게 된 것 같고 플러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피의 품질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 또 커피의 품질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좋은 품질의 커피가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맛과 향이 적은 것보다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과일의 향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 또 많이 수입되어지고 있고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또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피의 분야가 확실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커피들이 등장을 하면서 커피는 쓰다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긴 한데 직장인들에게는 여전히 그 쓴맛이 나는 뒷맛이 깔끔한 아메리카노도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20살 됐을 때 커피를 처음 마셨는데 어른들이 다 마시니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쓰더라고요. 네. 커피가 원래 썼던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쓴맛을 내는 성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뭔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강한 쓴맛을 만들어낸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쓴맛은 로스팅 커피를 뭔가 볶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볶을 때는 향이 상당히 좋은데 맞아요. 맛은 쓰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쓴맛, 약간 탄향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사실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좋은 재료들이 한국에 소개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열로 인해서 향과 맛을 내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열을 많이 넣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쓴맛, 탄향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좋은 재료들이 워낙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열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요리를 조금 덜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전복을 선물 받았는데 이거를 뭔가 버터구이를 해먹는다거나 열을 많이 집어넣는 버터구이를 해먹는다거나 라면에 넣지를 않는 것처럼 좋은 재료를
이제 좋은 재료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요리를 조금 덜 하는 형태.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이 좀 많이 느껴지는 요럴 것 같아요. 이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국만 마신다. 원래 외국에서는 커피를 따뜻하게만 마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이스 음료를 마시는 곳들도 네.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곳이 있는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이렇게 가득 들어가져 있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사실 만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외국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참여한 바리스타들이랑 잠깐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스프레소 음료를 차갑게 먹는다라는 걸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거군요. 네, 굉장히 낯설어하고. 근데 최근에 제가 여행을 좀 다닐 때 보면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문화는 한국이 가장 잘 자리 잡아져 있는 것 같고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게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원래 얼주가 이런 표현까지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커피 향미를 충분히 뭔가 만끽해서 가득 다 느낄 수 있는 음료가 아니기는 해요. 아이스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한국만의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커피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피에도 트렌드가 있고 원두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요새 유행하는 원두 종류나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향 커피들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을 따로 첨가한 그런 건가요? 네네.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우리 지구온난화나 이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느끼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커피 생산지에 가보게 되면 그게 매년 좀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때루아에서 그 해발 고도에서 좋은 커피를 생산해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곳이고 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후 환경 때루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확 이후에 이제 사람이 가공하는 형태의 이 과정에서 좀 다양한 향미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효 과정에 뭔가 오렌지를 집어넣는다거나 시나몬을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커피와 어떠한 물질들을 같이 발효를 하게 되어지면서 특정한 향을 좀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요즘엔 그래서 시나몬 커피, 리치 커피, 만다린 커피 이렇게 향의 선명도가 굉장히 높은 커피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굉장히 대중들에게 관심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때 여기에서 라벤더의 향이 느껴지고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여기에서 레몬, 라임, 슈가, 케인 슈가 같고 자스민 향이 나고 이런 향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면 와닿진 않는데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과일을 넣는다거나 시나몬을 넣는다거나 하게 되어지면 향의 선명도가 높아져서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표현들을 했을 때 많이 와닿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커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카페인 커피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면은 일단 맛이 없는 걸 깔고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페인이 있든 없든 맛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시장도 좀 커졌나요? 네,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고 최근 5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느끼신 대로 커피의 향미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임산부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에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디카페인을 많이 소비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 카페인 공정 중에서 이제 카페인은 수용성 물질이거든요. 이거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물에 담그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카페인이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카페인만 빠진다기보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이 좀 추출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었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굳이 좋은 재료를 써서 디카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카프 공정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기술력도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카페인을 추출하고 이게 맛과 커피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잘 보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디카프 공정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소비자들에게 이어져서 판매도 훨씬 더 많이, 소비 문화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커피 생산지를 직접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디를 주로 가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도 다니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굉장히 좀 낯선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는 시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뭐 2, 3, 4월 약간 봄이 찾아오는 시기 때 중미라고 해서 뭐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등등 이런 나라들을 가게 되어지고 그때가 딱 수확 시기거든요. 네. 그런 중미를 한 바퀴 돌게 되어지고 지금 여름, 한국 기준으로 여름, 이제 8월, 9월에는 7, 8, 9월에는 남미 쪽에 수확 시기가 찾아와요. 그렇군요. 브라질, 뭐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지금이 딱 7월이잖아요. 제가 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콜롬비아로 떠납니다. 이제 방송 날짜로는 8월에 나가니까 이미 다녀오셨겠네요. 네. 지금 가 있겠네요. 콜롬비아에. 그럼 직접 가셔서 커피 원두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중에 골라서 이제 수입을 해오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거기에서 커피를 셀렉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커피를 이제 만들어서 재배해서 이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도 전하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 또 올해는 기후가 어땠는지 커피 농사 짓기에는 어렵지 않았는지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고 같이 놀고 그리고 커핑이라는 이제 커피를 맛보는 한 해 동안 생산한 커피를 맛보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거기에서 먹는 것과 여기에서 맛보는 것, 물도 커피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물도 굉장히 다르고 로스팅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해발 고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각 커피 생산국에 갔었을 때는 좀 드라프트하게 좀 생산한 커피 중에서 한 50%로 줄여서 50%만 셀렉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 실제로 커피를 더 많이 셀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외에 나갈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였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코로나 때는 한 2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지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저희 영도를 오픈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해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년의 절반 정도를 이제 밖에 나가 있게 되어지는데 코로나 덕분에 한 2년 반 정도를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되어졌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영도 공간을 준비하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설계부터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사실 코로나 시기 때 더 정신없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모스 커피 영도점이 코로나의 산물이다. 네네네. 진짜 모두가 쏟아낼 수 있었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자, 다다다 여름 특집 부산 힙하다이가 영도의 힙한 카페 두 번째 모모스 커피의 전주현 바리스타, 전주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15년 전에 아르바이트로 커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커피를 좋아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커피 맛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어떠한 메뉴가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좀 달콤한 커피 메뉴, 뭐 카페 모카 이런 것들 좀 좋아했었었는데 사실 커피 일을 하면서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다른 발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느 바리스타랑 좀 다르게 커피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저는 저희 모모스 커피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좋아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회사가 커피라는 회사이다 보니까 커피를 하게 됐고 좋아하게 됐고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좀 잘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커피에 좀 많이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모스 커피가 지금은 금정구, 영도에 아주 크게 있지만 원래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온천장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식당 한 식당의 창고를 정리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 사실 그때 규모가 얼마나 했어요? 4평 정도 됐어요. 4평 규모이고 지금은 약 400평 온천장은 이제 400평 정도 거의 100배로 성장을 되는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크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자본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식당 창고를 정리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 사실 거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또 더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래서부터 탄탄하게 쌓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시고 2019년에는 무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1등을 하셨잖아요. 이 대회
뭐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어떻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딱 10년이 걸렸거든요. 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좀 경험들이 좀 잘 쌓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무대였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긴장하고 실수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2019년 우승했을 때는 사실 다른 어느 것보다는 욕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회에 사실 계속해서 10년 동안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2009년에 난 바리스타로서 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무대에 꼭 서겠어라는 목표를 가졌었어요. 사실 우승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서겠어라는 목표였고 제가 2018년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무대에 처음 서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명만 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그렇다면 대회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커피 산업에서는 가장 약간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약 60개국이 참여하는 약간 커피 올림픽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산업에서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는 한 나라에서 한 명만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무대에 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분들의 손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사실 월드 대회보다 국내 대회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의 양궁 국가대표 뽑는 것처럼 그러셨군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게 2018년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제가 무대에 서게 됐고 사실 제 목표, 제 꿈은 2018년에 이루어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19년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에는 월드 무대에서 뭔가 우승을 해야 돼라는 이런 욕심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높은 점수를 받기보다는 그냥 나를 보여주겠어라는 생각을 좀 편하게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좀 더 잘 어필이 되어졌던 것 같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더 편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뭐 예상치는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지구상에서 최고의 바리스타로 인정을 받으신 건데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목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그치신 게 아니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걸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가 바리스타라는 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 전문성이라는 거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 좀 더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대회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목표가 이루어졌고 꿈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여전히 과정이고 그래서 이 타이틀을 얻게 됨으로써 제가 원했던 제가 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좀 더 잘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엔 지금 현재는 바리스타라는 이 업과 스페셜티 커피를 좀 더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알리는데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목표도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커피인으로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커피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플러스 부산만이 가지는 커피 소비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만의 소비 문화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많은 활동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목표 좀 많아요. 세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는 이제 그거 같아요. 총 4가지인데, 세 번째 목표는 커피 생산국과 소비국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커피 재배라는 것 자체가 식민 재배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보니까 커피 가격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국과 생산국의 균형을 좀 이루는데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과 제 마지막 목표는 예전에는 커피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한 잔의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게 한 컵이 커피 이 한 컵에 정말 뛰어난 맛과 향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맛있는 한 컵이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커피를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여러 가지 이 문화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네, 누구나, 네, 매일 마시고 있는 문화이고 매일 소비하고 있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커피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이 커피를 매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키워나가고 부산에서 그런 이벤트나 행사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좀 더 이바지하는데 또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이 부산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만의 커피의 매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있다. 맞습니다.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있다. 네, 한국의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밀라노에서 열린 대회에서 또 부산분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월드 커피 챔피언이라는 분이 총 4분이 있는데 3분이 부산에.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있네요. 부산이 참 대단한 도시입니다. 맞아요. 이런 이제 인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재들이라고 할까요? 인재들이 굉장히 부산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사실 저는 코펜하겐이라는 도시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 코펜하겐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살고 싶은 도시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미식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면서인데 이 미식 문화도 형성이 되어졌던 거는 이제 코펜하겐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셰프님들이나 이 작은 레스토랑들이 만들어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 역시 커피를 만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 또 뛰어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부산의 하나의 또 큰 장점이라고 큰 장점이자 강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매체들에서는 부산항도 얘기 많이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산항이 있고 좋은 재료가 들어온다라는 이 문구와 메시지 자체는 사실 소비자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저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다. 스몰 브랜드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있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좋습니다. 오늘 전주현 대표님을 통해서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름 특집 부산 힙하다이가 부산이 영화도시에 이어 커피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모모스 커피의 전주현 바리스타, 전주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